네, 이어서 36번 해보시죠. 다양한 사회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긍정적인 사람들 간의 그런 상호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니까 보기 3번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다양한 사회에서는요, 이해하는 것, 맥락을 이해하는 게, 다양한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뭐 하는데, foster이라고 하면 드높이다, 양성하다, 부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네요. 자, 첫 번째 여기는 얘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임팩트 있게 외워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운데 들어있는 VER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vertere라는 로마 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가 들어가면 뒤에 T가 주로 많이 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붙이지 맙시다. 괜히 VER만 생각합시다. 얘는 뭐가 되냐면 턴이 되는 겁니다. 베르테레라는 로마 말인데 라틴어인데 그게 턴의 의미를 가져서 컨버트라고 쓰면 얘가 뭐 되죠?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컨버트가 바꾸다, 변환하다라는 말 되잖아요. 그래서 왜 변압기 이런 거 컨버트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컨버세이션이라는 대화하다라는 것도 이거예요. 서로의 방향을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컨버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컨버지라고 쓰게 되면 다 이 방향으로 모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지가 수렴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어렵나? 요새는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옛날 기계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그 기계를 알면 바로 그냥 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카세트 본 적은 있어요? 그 옛날에 이렇게 A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꺼내서 뒤로 돌려가지고 B면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일본 애들이 B면으로 가지 않고 자동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그게 이렇게 셀룰로이드 같은 데가 비디오 테이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여기에 그 철가루가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철가루의 모양을 읽는 건데 어쨌든 뭐 봐도 모르니 근데 그걸 자동으로 그래서 B면을 틀어주던 카세트 테이프 기계를 오토 리버스라고 불렀어요. 자동 뒤집기라는 말인데 리버스가 그래서 왜 거꾸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가는 걸 리버스라고 그럽니다. 그게 VR이 방향이고 리가 어디예요? 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버트 시스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말이 되는 거겠네요. bu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되는데 DI는 떼어내는 거니까 제가 떼어 떨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이라는 말이 된 거고요. 텍스트는 우리 배웠죠. 원래는 뭐에서 나오던 거였어요? 직무를 짜는 거에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배웠던 단어 중에 텍스트라는 말이 문서가 됐었고 그러다가 짜여져 있는 맥락이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뭐가 되냐면 맥락이라는 이런 말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외웠었냐면 이 텍스트를 모아놓은 텍스처가 뭐가 되죠? 짜여져 있는 것들의 질감이라는 말이 되죠. 이분과 아울러서 온 국민에게 요리사들이 단어를 가르쳐 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둘 수 없으니 다 아는 단어였으니 모르는 거 하나 추가하고 가야죠. 프리텍스트는 무슨 말이 될까요? 그러면 모르겠죠, 그죠? 프리라는 말이 먼저 앞서라는 얘기인데 미리 만들어둔 말입니다. 얘가 구실 핑계라는 뜻입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interacting 상호작용을 할 때요. with a veteran과 상호작용을 할 때 제가 앞 시간에 오늘 뒤에 나올 거라고 했었죠. It's important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인지하는 거예요. 문제를 인지하는데 GN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 된다고 그랬더라? 알다. 그죠? 그래서 알다가 3개 있었는데요. GN하고 SEI하고 또 하나가 하나만 더 맞춰보세요. 알다 또 뭐 있죠? 내버려 둬보자. 누가 기억하나. 자, 그 다음에 네? 뭐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베테랑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중요한 건 recognize, 인식을 하는 건데 the challenge를요, 문제를, 어떤 문제냐면 자기들이 직면한 문제죠. 그리고 경험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경험이냐면 자기들의 perspective를, 관점을 만들었던 경험을 인지하는 거죠. 관점이라고 할 때 PR 우리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한번 봤었어요. 계속 공부했는데 PR이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더라? through의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끝까지 이 뭐뭐를 통하여, 그 다음에 또는 뭐 된다고 그랬어요? 얘를 뭐뭐를 통하여도 되고, 왜 이러냐,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내는, 이걸 통과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요. through에서. 그래서 I get through the college라고 쓰면 대학을 졸업했다 이런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perspective가 spect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perspective면 뭐 돼요? 이걸 통해서 보는 거에서 관점, 시각이라는 말이 되고, 미술에서 쓰면 perspective가 원근법 된다고 그랬죠. 꼭 기억해 두세요. pearl이란 말 그러면 복습하듯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 한번 해볼까요? persist가 뭐죠? persist가 무슨 의미가 된다고 그랬어요? stand의 의미가 돼서 persist가 끝까지 서 있다라는 말이어서 지속하다, 견디다라는 말이 됐어요. 그 다음에 persevere이라고 쓰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아주 엄격하고 가혹한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든, 그 다음에 뭐지? 뭐 지독한, 가혹한 이런 말로 쓰는 것도 그런 형용사에다가 그걸 처음 끝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 persevere라고 쓰면 뭐라고 하면 되죠? 얘도 견디다, 인내하다라고 하면 되죠. 어려운 과정을 다 뚫고 나가다라는 말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베테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경험 오래되었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참전 군인입니다.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군인을 베테랑이라고 하다가, 이 베테랑이라는 말이 뭘로 쓰이게 되는 거냐면 전문가라는 뜻으로 expert의 의미로 연결이 되어 오게 되는 거죠. veterate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래된 다음에 합시다.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베테랑으로 구별을 하나 해두시죠. 자, 이러한 이해가요, can help 도움이 되는데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individual들이, 사람들이 뭐 하는 데 도움이 되죠? avoid는 피하는 거잖아요. 뭘 피하냐면 corrupted assumption을 피하는 겁니다. 또는 stereotype을 피하는 건데, 자기들의 과거에 대한 stereotype이라는 말은 뭐예요? 판에 박힌 생각이죠. 딱 틀에 갇혀져 있는, 찍어내는 판을 stereotyp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판에 박힌 일, 생각이니까 일이 아니라 판에 박힌 생각이라고 해야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예, 얘도 물론 편견, 선입견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기왕이면 편견, 선입견은 조금 갈라낸다면 선입견은
미리 판단해 둔 거여서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거네요. 선입견은 prejudice라고 번역하면 좀 더 가깝고, 편견은 뭐라고 하면 두 가지로 떨어져 한쪽으로 기우는 bias라는 말이 편견입니다. 편견,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뜻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라고 했냐면 편향이라는 뜻도 같이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rupt 봅시다. rup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어원이 되는 거냐면요, 얘는 break의 의미를 가집니다. 터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깨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저 단어도 언어학자들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브레이크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브레이크 동사 설명하는 겁니다. rupt가 아니고, 상태의 변화가 정적인 것이 깨지면서 동적인 것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 깨지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변할 때 브레이크를 쓴다라고 그래요. The night broke 같은 말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런 걸. 근데 수능에서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내신에서는 저런 걸 가르쳐주고 있기가 좀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night broke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옮기면 밤이 찢어지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될까, 얘가? 이게 동이 튼다는 얘기입니다. 밤의 상태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동적인 걸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뭔가 상태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완전한에서 불완전하로 가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돈 바꾸는 것도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Could you break this dollar bill? 이라고 하면 이 지폐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into coins라고 하면 동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브레이크도 우리도 여러분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어른들이 돈을 헌다라는 말 쓰는 거 들어보셨어요? 적금을 깬다. 그다음에 그때 그걸 10,000원짜리를 헌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지폐를 동전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 브레이크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거죠. 브레이크라는 동사가 저런 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보세요. 브레이크라는 말이 up이 되면 상태가, 이게 완전한 분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 up이죠. 이 폭탄이 터지는 장면도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머릿속에 브레이크 up이 들어가는데 브레이크 down이라고 쓰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니까 얘는 고장나고 무너지는 걸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거죠. 다운이 up하고 down이라는 말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업, 다운은 공통적으로 위치에도 사용하지만 사람에게 쓰면 뭐에다 쓰죠? 업, 다운은? 지위 신분도 되고요. 또 그렇죠. 감정을 나타내는 데도 씁니다. 업 되었다, 다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쓰죠. 업보다 더 올라가서 하이 해버리면 뿅 가는 겁니다. 예, I think it's high. 여러분, 저 새끼 뿅 갔는데? 근데 이 뿅 가는 건 아무 때나 가는 건 아니고 약 먹고 가신 걸 hig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문제가 워낙 심각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마약 규제를 가장 심하게 하고 마약 중독자는 제일 많은. 그래서 이번에 왜 트럼프 아저씨 중국에 관세 매기면서 근거로 뭐 됐냐면 쟤네들이 펜타닐의 원료를 만드는 놈이다라고 근거를 댔더니 시진핑이 바로 받아쳤죠. 펜타닐은 니네 문제고 우리나라는 없는 문제고. 미국의 펜타닐 진짜 심각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미국에서 맛 좀 보고 오든지. 결정적으로 너무 싸니까. 그리고 그걸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책이 안 쓰니까 한 군데 블럭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한 도시 안으로. 그 도시가 어딘지 아시죠? 그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좀비들의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못 봐줍니다. 이 반면에 전 세계에서 마약 규제를 가장 안 하는 반대쪽에 있는 나라 중에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코카인 하는 애를 봤어요. 또 큰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왕복 8차선 정도 되는 큰 사거리에서 벽에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는 애가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같이 있는 그 외국인 친구한테 저거 뭐냐 그랬더니 안 잡아가냐 그랬더니 포르투갈은 마약 규제가 1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규제가 곧 뭔가를 다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OECD 가입 국가 사람들에게요. OECD는 뭔지 아시죠? 경쟁력 개발 기호. 쉽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38개국의 잘 사는 나라들의 만 18세 이상 성인들 최근 10년 이내에 대마초를 포함해서, 대마초를 영어로 마리화나라고 하거든요. 마리화나를 포함해서 최근 10년 이내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걸 물었을 때
가장 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곧 완전한 질서 통제를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도 10대들의 흡연을 계속해서 규제해 왔잖아요. 점점 강도 높게 규제해 와서 여러분 내가 청소년 때는 학생이 담배 살 수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식당 가서 술 시켜서 그냥 먹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른들 눈치가 보여서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때는 만약에 애들이 환하게 보이는 데서 술 먹고 있으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뒤통수를 때려오지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이러면서 지나가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지 술을 사고 담배를 피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 더 규제가 강해지잖아요. 점점 더 규제가 강해지는데 대한민국의 청소년 흡연율은 한국전쟁 이후로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요. 꼭 규제가 반드시 통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또 이상한 대로 마약하자는 얘기 아닌다고. 저 담배도 안 핍니다. 저 담배도 안 핍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특히 막 이렇게 모여서 막 무리지어서 어디 대로변에서 담배 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막 징역을 보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서요. 그다음에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피는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저기 일본에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로 나라마다 사실 조금씩 다른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는 담배 규제 엄청 심합니다. 지금 이 건물도 대형 건물이잖아요. 이 대형 건물 100m 이내에서 담배 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처에서 아무 데서도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심한 편입니다. 직접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그다음에 일본은 반대로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죠. 일본 애들은 식당에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밥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갑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점점 일본도 흡연을 규제하는 쪽이어서 지하상가 이런 데서는 못 피는데 아직도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술집에 가면 그 담배 냄새를 견디면서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마시긴 하는데 한국인들은 거기 가면 처음에 가면 쉽지 않죠. 근데 점점 못하게 하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반대로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 애들은 근데 뭐는 안 되냐면 꽁초 길에 버리는 건 안 돼요. 양국 애들은 이거 너무 많이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새는 이상하게 옛날에 안 하던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고 다니는데 예전에 저 청소년 때는 없던 일이었는데 왜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점점 그것도 중국화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중국 애들은 아무데나 침 뱉잖아요. 목욕탕에서 탕 안에 침 뱉는 애들인데. 중국 애들 요런 모양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오 모양으로 다 침을 말아갖고 탁 하고 뱉습니다. 입 모양을 딱 보면 쟤 곧 뱉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뱉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필수 교과목인 줄 알았어요. 침 뱉기. 그래서 전 국민의 침 뱉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상한 데를 얘기하겠군요. 이것도 되는데 기계로 가면 뭐가 될까요? 업이나 다운이 기계로 가면 성능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언제 전치사 한번 설명해 주고 싶다. 제 유튜브에 가면 전치사 강의 하나가 올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게 있거든요. 관심 있으면 한번 챙겨서 보세요. 요새 유튜브가 자꾸 유혹하던데 광고 달라고. 조건이 충족이 다 돼 있으니까 광고를 달라고 자꾸 유튜브 회사에서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 광고 달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왜 지웠지 이건? 광고 달면 뭐 수익이 좀 생기겠죠. 뭐 술밖에 더 처먹겠어요. 그런 말은 안 봐도 공짜로 번 돈 같은 생각이 들 거여서 안 봐도 뻔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마시느냐? 그건 아닌데. erupt라는 말은요. erupt라고 쓰면 밖으로 터져 나오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말로 하면 터져 나오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분출하다라는 말이죠. 이건 알죠? interrupt면요. inter이라는 말은 그 사이에잖아요. 사이에 브레이크 깨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거나 둘 사이에 끼어들거나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듣고 중단하고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 우리말로 끼어들다, 중단시키다라고 해석하면 아주 좋아요. 방해하다 이런 말도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interrupt 이렇게 쓰게 되면 interrupt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던 거
방카가 뭐라고 그랬죠?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거의 강둑 그렇게 강둑. 네, 강둑. 근데 방카를 놓고 그 강둑에서 금융을 받은 데서 거기서 뱅크라는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강둑도 있고. 뱅크럽트는 그러면 그 강둑이 무너진 거예요. 탁자가 무너진 건데 그러면 은행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가 되죠? 파산한이라는 말이 돼요. corrupt라고 쓰게 되면 완전 다 망가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orrupt는 부패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부패한, 망가진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tercede는 뭐라고요? intercede는 조정하고 중재하는 겁니다. intervene는 뭐라고요?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중간에 끼어드는 건 똑같은데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자, 됐고요. assumption은요, assume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예, 가정하다, 추정하다 맞아요. 맞는데 그냥 생각하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presume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얘도 그냥 생각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차이만 일러드릴게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assume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이 나기 전까지 약간의 전제를 들고 이야기하면 presume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막 목이 붓고 막 열이 나고 이러는데 독감인 것 같은데요? 이게 assume이에요. 병원에 와보세요.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때 목도 많이 쳐붓고 열도 많이 나고 전형적인 독감 증상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presume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거 검사해봐야겠는데요? 하고 키트를 갖고 확인을 딱 하면 그때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전까지 현재 근거가 부족한 상태, 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위 느낌이 좀 다른데 우리말로 생각하다라고 하면 해석이 전부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가정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assumption을. 근데 그냥 생각이라고 해석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everyday 단어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everyday, 매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매일은 every하고 day가 떨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everyday는 뭐였어요? 일상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종종 device를 하게 되죠. 전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to navigate the pedestrian aspects of life, 이게 삶의 보행자적 측면을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게 되죠. 저 단어가 들어가게 작문을 하다가 문장이 조금 바보 같은 문장을 쓰게 됐어요. such as 예를 들어서 커뮤선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통근하다. 근데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다 출퇴근하다라고 하지 통근하다란 말 잘 안 쓰죠. 또는 managing work task를 자기 할 일을 관리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의 보행자적 측면을 내비게이트 하게 될, 내비게이트는 NAV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죠? 바다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헤쳐나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고 그랬고요. 그럴 수 있는 스트라테지도 앞에서 나왔었는데 스트레이터지는 뭐였죠? 전략, 전술은요? 네, 택틱이었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그건 무슨 술입니까?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 스트라테지가 전략이고 택틱이 전술입니다. device라고 할 때 앞에 D는 떼어내는 거겠네. 그 다음에 D의 VIS는 뭐죠? 보이게 내놓는,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는 걸 device라고 해서 얘가 고안하다, 그 다음에 만들어내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궁리하다라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전략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얘는 뭐 워낙 많이 봤던 놈이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하면 섭섭하니까 하나만 할까요? 아까 프로 나왔으니까 프로 붙여볼까요? 프로비전이라고 하면요. 프로비전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다보는 거니까 전망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내려다보는 전망도 돼요. 내려다보는 전망도 되고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되고요. 피더스트리언은 쉽죠? 앞에 발 붙어 있고 stree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서 피더스트리언이면 뭐 되죠?
예, 보행자입니다. 발음 너무 잘 알죠, 이제? 바이패드, 그 다음에 쿼드로패드, 센티패드 다 기억할 수 있죠? 그런 건 시험이 안 나와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발 동물 이런 거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익스페디션이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예, 탐험, 원정 이런 단어가 됩니다. 이 디스커버리라는 옷 상표에 보면 익스페디션 뭐 이런 말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제 볼까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고려할 때냐면 broader social issue를 더 넓은 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런 개인적 전략은 반드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in parallel with니까 나란히 보여야 된다. 즉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군요. 더 큰 사회의 틀로 보아야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자,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플루가 뭐라고 그랬죠? 흐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influence라고 쓰면 흐를 유자 써서 유행성 독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luent이라고 쓰면 뭐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좀 하지 마요. fluent이라고 쓰면 잘 흐르는 이라는 얘기니까 유창한이라는 말이 되고 florious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아까 flourish가 이거예요. 우리 앞 시간에 나왔던 flourish가 뭐였죠?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말이 흘러 넘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패러렐도 많이 봤네요. 이거 어렵습니다. 패러렐이라는 단어는 패러라는 말 두 가지 뜻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나란히 함께가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예, 막다라는 against도 있었죠. 그래서 햇빛을 막는 파라솔, 그 다음에 추락을 막는 패러슈트 기억나세요? 슛하고 떨어지는 걸 막는 게 패러슈트입니다. 낙하산이었죠. 그렇게 막다라는 말, 이게 against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거여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말이 이거군요. 패러독스라고 쓰면 예, 역설이죠. 철학적 개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철학적 개념으로 등장했던 패러다임이라는 말 기억나죠?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뭐였죠? 사고의 틀이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니까 얘는 뭐 붙여서 기억하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붙여서 기억하세요. 이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되죠?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딱 우리말로 옮기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됩니다. 또 패러다임 이동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지 마시고 나란히 함께라는 말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 뭐 가르쳐 드렸냐면 아니, 뒤로 안 가도 되는데 졸지 마. 자, 약간 내려앉았는데 패러사이트라고 쓰면 얘가 기생충이었죠. 시토스라는 먹다라는 말을 붙여서 만들어내는 말. 그래서 가끔씩 보면 수업할 때도 보면 프로젝트를 건드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사이트가 기생충이고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parallel이라고 쓰면 얘가 형용사로 그래서 나란한이라는 말입니다. parallelism이라고 쓰면 얘가 뭐예요? 혹시 아나? parallelism이 또 나란주의 그러지 마시고 뭐 하나를 배우면 좀 제대로 배워야지 나란주의 이러면 안 됩니다. parallelism이 뭐예요? 문법, 그쵸. 이게 병렬입니다. 문법 용어로 쓰면 이게 뭐라고요, 영어에? 여러분이 뭐라고 배우는? 병치법이라고 배우는 그게 패러렐리즘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대꾸법이에요. 대꾸가 사이시옷을 안 쓰는구나. 아, 이놈의 사이시옷이 저 사는 동안 두 번이나 국어 문법 규칙이 바뀌어서 헷갈려 죽겠습니다. 예? 오래 살다 보니 자꾸 규칙이 바뀌잖아요. 저 어릴 때 밖에 간판이 소앗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리가 된 소리가 나면 다 사이시옷을 쓰는 거였는데 싹 정리하고 사이시옷은 안 쓰더니 그래갖고 사이시옷 안 쓰고 살았는데 또 갑자기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등굣길이라고 배웠죠? 등굣길이라고 쓰잖아요. 수학에서 최소값 사이시오 쓰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된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최소값 이렇게 안 써요. 최소값이라고 쓰죠. 사이시오도 안 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규칙이. 이게 한자 언어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바꿔놓는 바람에 국립국어 연구원들이 저거 바꿔놓는 바람에 사람을 마구 헷갈리게 해놓고 예외 잔뜩 만들어갖고 사람 이런 품격 없는 말을 쓰다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죠. 맞춤법 자꾸 변하잖아요. 그리고 용어도 바뀌고. 여러분은 불규칙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변칙이라고 배웠거든요. 히읗 불규칙이 아니고 히읗 변칙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중간에 제가 부업으로 이제 글도 쓰고 그다음에 또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업이고 싶어요. 글 쓰는 게. 책 읽고 글 쓰는 게 그 주업이었으면 좋겠는데 밥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러지는 못하고 강의를 주업으로 하고 있죠. 근데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굶어 죽어요. 이게 어쨌든 병렬 대꾸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거 대꾸를 이룬다라고 할 때 이렇게 대구인데 이거야말로 사이시어스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옛날 그래서 진짜 오래된 사람들 맞춤법 규칙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랬던 적이 있어요? 이랬었어요. 이러다가 씁니다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책 안 읽는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시옷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가 되는데 저게 나중에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로 바꾸게 된 거죠. 얼마 뭐 저런 것만 바뀌었습니까? 규칙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런 거는 이제 그냥 문법의 규칙인데 뭐라고 그러지?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이 책에 실리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과학책에서 맛의 종류를 4가지로 배웠다고요. 과학책의 맛의 종류 5개로 바뀐 거 얼마 안 됐어요. 5번째 맛으로 뭐 들어왔죠? 무마미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뭐 있어요? 짠맛, 단맛, 쓴맛, 신맛. 넷밖에 없죠. 그죠? 근데 오미자는 뭘까? 주인장,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인데?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5번째 맛은 뭘까? 이게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매운맛은 감각이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감각이죠. 근데 여러분은 드디어 일본인 화학자가 찾았던 맛, 감칠맛을 5번째 맛으로 여러분은 쓰고 있죠.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가 더 외국 애들보다 훨씬 늦게 바뀐 겁니다. 감칠맛이 이제 무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맛이에요? MSG. 그렇죠. MSG만 맞습니다. 글루탐산 나트륨 맛이니까. MSG가 옛날에 어떤 애가 이게 맛소금이라고 그러던데 진짜 진짜 대단한 놈입니다. 네, 맛소금 안에는 MSG가 들어있긴 하죠. 모노소디움 글루탐산입니다. 소디움이잖아요. 나트륨. 소디움이 나트륨이잖아요. 그리스 말로 소디움. 영어로 들어오면 나트륨. 이런 젠장. 같은 거예요. 소디움이나 나트륨이나 둘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가를 붙이는 거잖아요. 어이씨. 야, 이 과학적인 걸 가르쳐줘도 요새 유럽 애들의 과학 교과서에는 맛이 6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또 열심히 책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마시면서 책 보는 게 이제 취미생활이라. MSG는 뭐 맛이냐면 단백질 맛이에요. 감칠맛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단백질 맛이라고요. 네, 그래서 삼겹살을 태우면 감칠맛이 확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마이야르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잖아요. 예? 6번째 맛으로 유럽 애들에게 나오고 있는 맛은 뭐가 나오냐면 걔들은 요즘 지방 맛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기름 맛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방 맛이 있지 왜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언어 생활에서 맛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과학의 맛이 아니죠. 과학적 용어하고 실생활의 용어는 조금 다르니까. 예를 들어 일이라는 게 과학 용어가 됐을 때하고 우리가 실생활의 일은 좀 다르잖아요. 머리 아픕니까? 미안합니다. 안 할게요. 예? 예? 수박 맛이 무슨 맛이에요? 시원하고 맛. 그죠? 수박 맛이라고 할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맛은 대부분 향입니다. 향.
그래서 여러분이 수박 맛이라고 할 때 딱 떠올리는 건 사실은 수박의 냄새를 생각하는 거지, 수박의 맛은 뭐예요? 단맛이죠. 수박의 맛은 설탕 맛과 같은 거예요. 단맛입니다. 근데 향이 예를 들어 바나나 맛 이러면요, 바나나 향을 생각하는 거죠. 그건. 근데 이제 과학 책도 점점 바뀌다 보면 예를 들어, 그리고 언어 생활이 거기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고정관념을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인간의 감각은 몇 가지가 있죠? 다 5가지라고 하잖아요. 오감이란 말이 속는 거죠. 식스센트. 그런 건 육갑하고 인내라고 하는 걸. 보통 과학자들은 인간의 감각을 요즘 27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맞나? 예를 들어 속이 쓰리죠. 감각인데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감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촉각, 손으로 더듬어서 속이 쓰립니까? 아이고, 평형 감각은요. 네, 그래서 인간의 감각이 보통 요즘 과학자들이 구별해 두는 건 27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much like도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뭐하고 많이 닮았냐면 polish라는 단어는요, 네, 이건 이제 동사로 쓰면 광을 내다, 윤기가 흐르게 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이나 트레이드, 이거 트레이드 뜻 알아둘까요? 트레이드는 이때는 교육, 무역이 아니라 일, 직업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재능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조심스러운 폴리셔럼요, 어떤 기술이나 일에 대한 아주 주의해서 광을 내는 것처럼 사회의 진보는 뭘 요구하냐면 지속적인 노력과 리플렉션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도 좀 볼까요? POL이 들어가면 로마 말에서 반지르하게 윤을 내는 걸 P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나 자세가 반지르하게 윤이 나는 걸 polite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는 단어 나왔나 보군요. 아이고, 조금 어려운 거 할 때는 다들 닥치고 계시다가 좀 알만한 거 하나 나왔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예의 바른 게 행동에 기름칠 내놓은 걸 polit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니큐어라고 부르는 거, 그걸 영어로 그래서 네일 폴리셔라고 합니다. 폴리시가 광을 내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다가 ER 붙이면 광택제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손톱 광택제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고요. 영국 애들은 매니큐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옛날 사람들이 옛날부터 써왔던 영어들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냐면 그렇게 그 영국 영어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reflection은 좀 봅시다. reflect라고 하면요, 다시 튀어나오다라는 말이어서 얘가 반사하다, 반영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단어는 그런데 제가 왜 쓰고 있냐면 이거 말고 제발 이 뜻 말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 꼭 하나 기억해 두시겠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개념이나 사물에 대해서 내 생각이 투영되고 반사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reflective라고 쓰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반사하는, 반영하는 이라는 말도 되지만 얘가 아주 생각이 깊은, 깊이 생각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적당하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reflection이라고 쓰면 당연히 그러면요, 반사, 반영은 될 거고, 이건 다 알잖아요. 이 단어는 알 거고, 그러면 깊이 하는 생각, 뭐 심사숙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런 단어를 refl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 문장이 다 안 끝났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베트랑이 아주 귀중한 그런 통찰력을 복잡한 상황에 가지고 오는 것처럼 사회는 benefits from, 어디에서 이익을 얻게 되냐면 아주 다양한 관점을 껴안는 것에서, 그리고 진화하는 이런 구성원들의 요구에 adapt라고 쓰면 apt는 뭐라고 그랬죠? APT가 들어가면 fit입니다. 헷갈리는 단어로 우리 앞쪽에 첫 번째 주에 배웠잖아요. opt가 들어가면 뭐였죠? choose였습니다. 그래서 adapt라고 쓰면 어디에 맞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됐죠? 네, 그래서 36번도 같이 공부를 마쳤습니다.